탄도미사일 한 발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전술 핵무기가 보관된 튀르키예 인시를릭 공군 기지를 향해 날아들었다. 같은 시각 이라크 사막에서는 미 공군의 거대한 공중급유기가 화염에 휩싸여 추락했다. 제3차 세계대전의 문이 방금 열렸다. 이란의 통제력을 상실한 군부가 저지른 이 극단적인 선택은 단순한 중동의 지역 분쟁을 넘어선 전 지구적 재앙의 방아쇠를 완벽하게 당겨버렸다. 튀르키예 아다나에 위치한 인시를릭 공군 기지는 일반적인 군사 비행장이 아니다. 그곳은 미국의 B-61 전술 핵폭탄 수십 기가 깊은 지하 벙커에 잠들어 있는 서방 세계의 가장 예민하고 치명적인 영린이다. 이란의 발사체 한 발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의 영토, 그것도 미군의 핵무기 저장 시설이 있는 심장부를 향해 날아갔다는 사실은 테헤란의 수뇌부가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내부의 강경파 군벌들이 국가의 자살을 주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방공망이 미사일을 요격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타격 시도는 곧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헌장 제5조, 즉 회원국 1국에 대한 공격을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집단 방위 조항을 발동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명분을 제공했다. 이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자유진영의 거대한 군사동맹이 단 하나의 적을 철저하게 파괴하기 위해 거대한 전쟁의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모순적인 정치적 딜레마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맹렬하게 비난하며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영토에 미사일을 꽂아 넣은 이란을 향해 서방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보복 공격을 명령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만약 튀르키예가 여기서 침묵하거나 군사적 대응을 주저한다면 중동 최고의 군사 강국이라는 그들의 국가적 위신은 영원히 짓밟히게 될 것이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내부에서의 입지도 산산조각 날 것이다. 결국 이란의 이 멍청하고도 치명적인 오판은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그리고 미국이라는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세계의 거대한 군사 강국을 반이란 연합 전선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로 강제로 집결시키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다. 이제 튀르키예의 첨단 무인 공격기 바이락타르 TB2 편대가 이스라엘의 스텔스 전투기들과 함께 이란의 방공망을 유린하기 위해 날아오르는 것은 더 이상 지정학적 상상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었다. 튀르키예의 밤하늘이 전쟁의 사이렌으로 찢어지는 동안 이라크와 요르단 국경이 맞닿은 황량한 사막 위에서는 미 공군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가 꽂히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다. 미국의 공중작전을 지탱하는 핵심 척추인 KC-135 스트래토 탱커 공중급유기 한 대가 통제력을 잃고 지상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 거대한 비행 기체는 수만 갤런의 고인화성 항공유를 가득 싣고 하늘을 나는 거대한 폭탄과도 같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첨단 전투기들과 달리 이 낡은 거인에게는 조종사들의 목숨을 구할 비상 탈출용 사출 좌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도 수만 피트 상공에서 기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거나 적의 대공 화망에 노출되었을 때 최소 3명에서 6명에 달하는 미 공군 승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화염에 휩싸인 강철 덩어리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조종관을 끝까지 붙잡는 것뿐이다. 추락의 충격과 함께 발생한 거대한 폭발은 이라크 사막의 밤을 대낮처럼 밝혔고 미 국방부는 이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뼈아픈 인명 손실과 군사적 자산의 증발을 동시에 겪어야만 했다. 동일한 작전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또 다른 KC-135 공중급유기 역시 꼬리 날개 부분에 심각한 물리적 손상을 입은 채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으로 위태로운 비상 착륙을 감행했다. 꼬리 날개가 부서진 거대한 급유기가 민간 공항의 활주로에 간신히 바퀴를 내리는 장면은 현재 미군이 전개하고 있는 항공작전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이것은 1966년 스페인 팔로마레스 상공에서 수소폭탄을 탑재한 B-52 전략폭격기와 KC-135 급유기가 공중 충돌하여 방사능 누출 직전까지 갔던 냉전 시대의 가장 아찔했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중대한 항공안보 사건이다. 공중급유작전은 두 대의 거대한 항공기가 아슬아슬한 속도와 고도를 유지하며 연료관을 연결해야 하는 고도의 정밀함과 극도의 긴장감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이 취약한 순간에 기체 결함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의 지대공 미사일이 기습적인 타격을 가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군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미국의 압도적인 공군력, 즉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II, 스텔스 전투기들이 적진 깊숙한 곳까지 날아가 벙커를 파괴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우위는 바로 이 거대한 공중 주유소들이 안전한 하늘에 떠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전투기들의 항속거리는 생각보다 매우 짧으며 급유기의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최첨단 스텔스기들은 사막 한가운데 추락하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게 된다. 이란 측이 의도적으로 이 급유기들을 노리고 대공망을 가동했거나 전파교란 작전을 펼쳐 공중 충돌을 유도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항공기 한 대를 격추한 것을 넘어 펜타곤의 중동 항공작전 개념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비대칭 전술의 성공을 의미한다. 동료를 잃은 미 공군 조종사들의 슬픔은 곧바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돌변했다. 워싱턴의 전쟁 설계자들은 자신들의 핏줄과도 같은 급유기 승무원들이 사막에서 불타 죽은 이 참혹한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는 피라는 군사적 보복의 법칙에 따라 이란에 남은 방공망과 군사 기지들은 곧 미 공군의 무자비한 보복 폭격에 의해 지도상에서 영원히 지워질 것이다. 전쟁의 불길은 이제 이라크 북부의 산악지대까지 집어삼키며 전선을 걷잡을 수 없이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쿠르디스탄 지역의 에르빌에 위치한 다국적 연합군 비밀기지가 이란 측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가미카제 자폭 드론과 다연장 로켓의 기습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 끔찍한 공격으로 인해 그곳에 은밀하게 주둔하며 쿠르드족 군대를 훈련시키고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프랑스 육군 제7 알펜 헌터 대대 소속의 최정예 부사관이 그 자리에서 전사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자국 군인의 숭고한 피가 이라크의 낯선 땅에 뿌려졌다는 보고를 받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엘리제궁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으며 이란을 향해 강력한 응징을 경고했다. 프랑스의 참전 명분 확보는 이제 이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 대이란의 대결 구도를 완전히 벗어나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마저 중동의 피비린내 나는 모래바람 속으로 직접 뛰어들게 만들었음을 시사한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다 튀르키예의 영토를 건드리고 미군의 급유기를 추락시켰으며 종국에는 프랑스의 특수부대원까지 살해한 이란의 무차별적인 군사적 광기는 이제 서방 세계 전체의 공분을 사며 스스로를 완벽한 고립과 절멸의 벼랑 끝으로 등 떠밀고 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벌어지던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까지 그 잔혹한 마술을 뻗쳤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평화로운 유대교 회당을 향해 돌진한 거대한 트럭 한 대는 이란이 수십 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가장 끔찍한 비대칭 전술, 즉 수면 아래 잠들어 있던 테러 암살 조직의 공식적인 각성을 알리는 절망의 신호탄이었다. 트럭에서 내린 테러리스트 아이만 가잘리가 무장 해제 상태의 민간인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자동 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워싱턴의 전쟁 지도부는 이 사태가 단순한 총기 난사 사건이 아니라 이란과 헤즈볼라의 사주를 받은 고도의 기획 테러임을 즉각적으로 간파했다. 레바논 폭격으로 가족을 잃었다는 이 광신적인 테러리스트의 극단적인 복수극은 미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수많은 극단주의 점조직들이 언제든지 조국의 명령에 따라 자살,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백일하에 폭로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초강대국 미국의 절대적인 본토 안보망이 일개 광신도의 총구 앞에서 처참하게 뚫려버린 것이다. 이 충격적인 본토 유린 사태에 직면한 미국 국토안보부는 즉각적으로 국가 테러 경보를 최고 단계인 적색으로 격상시켰고, 이는 사실상 미국 전역에 보이지 않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음을 의미한다. 연방수사국 FBI와 중무장한 대테러 특수부대 스왓은 깊은 어둠을 틈타 50개 주 전역에서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 곳의 비밀 은신처를 향해 동시다발적인 심야 타격 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문을 부수고 섬광탄을 던지며 진입하는 검은 군복의 특수요원들은 자비라는 단어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워싱턴은 지금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피를 흘리게 만든 적들에게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는 극도의 분노 상태에 빠져 있다. 디트로이트의 참극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미국인들의 뇌리에 잠들어 있던 2001년 9.11 테러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다시금 일깨웠고, 이는 미국 행정부가 적국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그동안 억눌러왔던 압도적이고도 폭력적인 군사력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정치적 면죄부를 부여했다. 미국 본토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외교적 수사나 제한적인 폭격으로 끝나지 않는다.
펜타곤의 지하 벙커 지휘 통제실에서는 이란의 가장 깊고 어두운 군사 시설들을 지도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 위한 최후의 파멸 작전이 승인되었다.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와 미국 본토의 화이트맨 공군 기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치명적인 전략 자산인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들이 육중한 날개를 펴고 암흑의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레이더파를 완벽하게 흡수하는 특수 도료와 박쥐의 날개처럼 기괴하고 은밀한 형태를 지닌 이 죽음의 천사들은 적의 방공망을 유령처럼 통과하여 심장부로 침투하는 궁극의 포식자다. B2 스피릿의 무장창에는 수백 미터 두께의 견고한 화강암과 강화 콘크리트를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가 적의 지하 군사 벙커를 통째로 함몰시키는 3만 파운드급의 초대형 벙커 버스터 GBU-57 MOP가 장착되어 있다. 이것은 이란의 지하 벙커에 숨어있는 수뇌부 전체를 산채로 생매장하겠다는 펜타곤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이란의 강경파 군벌들은 자신들의 수제자인 테러리스트를 미국 본토에 잠입시켜 민간인들을 학살하면 미국 사회가 공포에 질려 전쟁을 포기할 것이라는 치명적이고도 멍청한 오판을 저질렀다. 그들의 이 얄팍한 비대칭 심리전은 오히려 잠자던 초강대국의 가장 원초적이고 파괴적인 군사적 본능을 일깨우는 뇌관을 건드린 셈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밤하늘을 가르며 테헤란을 향해 고도를 낮추고 있는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들의 편대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밀하고 무자비한 기계적 학살에 임박을 알리고 있다. 디트로이트의 거리에서 테러리스트가 뿜어낸 총탄이 민간인들의 피를 부를 때 고도 수만 피트 상공에서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거대한 체제 자체를 돌이킬 수 없는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미국의 거대한 강철비가 쏟아질 준비를 마쳤다. 압도적인 기술력과 파괴력을 지닌 초강대국이 분노했을 때 그 보복의 칼날이 얼마나 잔혹하고 철저하게 적의 뇌수를 파고드는지 전 세계는 숨을 죽인 채 공포 속에서 지켜보게 될 것이다. 적의 벙커는 무덤이 될 것이며 체제를 수호하던 미사일 기지들은 쇳물처럼 녹아내릴 것이다. 테헤란의 하늘은 시커먼 매연과 탄약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연기로 완전히 뒤덮였고 지상에서는 부패한 독재 체제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생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날린 조롱 섞인 경고는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라 이란 체제에 썩어 빠진 심장부에 정확히 꽂힌 가장 치명적인 독침이었다. 새롭게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국가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총구 앞에 끌려 나온 허수아비이자 지하 벙커의 암흑 속에 갇혀 벌벌 떠는 공포에 질린 유령에 불과했다. 전시에 국가의 군사력을 하나로 묶고 국민들의 결사항전을 독려해야 할 최고 지도자가 단 한 번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란 수뇌부 내부에서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암투와 치명적인 내전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이었다. 최고 지도자가 벙커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 뒤로 비겁하게 숨어버리자 독재 정권을 지탱하며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던 폭력의 피라미드는 그 최하단에서부터 무참하게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방위군과 이스라엘의 국가정보국 모사드가 합작하여 테헤란 한복판에서 전개한 사자의 포효 작전은 적의 두뇌를 폭격으로 날려버리는 것을 넘어 그들의 수족을 거리에서 하나하나 정밀하게 절단하는 잔혹한 웹과 수술적 처형의 극치였다. 모사드의 암살 요원들과 이란 내부의 반체제 첩보원들이 지상에서 수집한 암호화된 적의 위치 데이터는 곧바로 테헤란 상공의 짙은 구름 위를 맴도는 스텔스 무인 공격기들로 실시간 전송되었다. 과거 기관총을 얹은 픽업 트럭을 타고 테헤란의 밤거리를 활보하며 자유를 외치는 시민들을 공포로 억압하고 무자비한 구타를 자행했던 바시즈 민병대원들은 이제 하늘에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보이지 않는 사신들의 가장 완벽한 사냥감으로 전락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늘을 가르는 기계음조차 들리지 않는 아찔한 고도에서 떨어져 내리는 헬파이어 미사일들은 바시즈 민병대의 이동 차량들을 정확히 강타하며 테헤란의 주요 도로들을 순식간에 끔찍한 도살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난사하며 국가의 이름으로 학살을 자행했던 잔혹한 살인마들이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무인기의 공중 폭격에 사지가 찢겨나가고 불타는 픽업 트럭 안에서 아비규환의 비명을 지르는 비참한 고기 방패로 전락했다. 하늘의 절대적인 통제권이 완벽하게 이스라엘과 미국의 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무장 픽업 트럭에 올라타 도로를 질주하는 행위는 스스로 거대한 움직이는 표적지가 되어 자살을 간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지상의 반체제 저항 세력들은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 민병대의 차량과 공포에 질려 군복을 벗어던지고 골목길로 도망치는 진압 경찰들의 비참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암호화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란 전역으로 빠르게 퍼뜨렸다. 이란 체제가 겹겹이 덧칠해 놓았던 가장 끔찍하고 역겨운 위선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 위치한 자르지르 마을의 탄도미사일의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며 전 세계 무슬림들 앞에서 완벽하게 발가벗겨졌다. 이스라엘 내에 아랍계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평화로운 이 작은 마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맹목적으로 발사한 파괴 무기가 떨어져 수많은 무슬림 어린아이들과 죄 없는 민간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참극이 발생한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전 세계에 억압받는 이슬람 교도들의 유일한 수호자이자 팔레스타인의 구원자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떠들어대던 테헤란 수뇌부의 뻔뻔한 거짓말은 무슬림 민간인들의 찢겨진 육신과 불타는 집 앞에서 영원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유대인 국가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창한 명분 아래 발사된 미사일이 정작 같은 알라를 믿는 무슬림 형제들의 머리통을 날려버린 이 경악스러운 사건은 이란이 주도해온 이른바 저항의 축이 가진 이념적 정당성을 뿌리째 뽑아버렸고 주변 아랍 국가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무적을 자랑하던 체제의 견고한 방패가 펜타곤과 모사드의 첨단 군사력 앞에 수수대처럼 쪼개지고 시민들을 억압하던 잔혹한 경찰력이 공중 폭격을 피해 시궁창 쥐처럼 하수구로 도망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이란 민중들의 눈빛은 오랜 세월 억눌렸던 공포에서 걷잡을 수 없는 폭발적인 분노로 돌변했다. 수십 년간 낡고 부패한 신정일치, 독재 체제의 잔혹한 고문과 학살 아래 숨죽여 지내야만 했던 수백만 명의 이란 시민들이 마침내 두려움의 무거운 사슬을 끊어버리고 테헤란과 이스파한 그리고 시라즈의 거리를 거대한 해일처럼 뒤덮기 시작했다. 이것은 과거 곤봉에 맞으며 흩어졌던 단순한 반정부 평화 시위가 결코 아니었다. 최루탄으로 무장한 진압 경찰과 바시즈 민병대원들이 무인기 공격의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자 피해 굶주린 시민들은 텅 빈 무기고와 경찰서를 습격하여 탈취한 소총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기 시작했다. 거리의 주도권은 이제 독재자가 아닌 억압받던 인민들의 총구로 완전히 넘어갔다. 1979년 낡은 종교 권력이 세속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피비린내 나는 폭압의 역사를 시작했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거대한 괴물은 이제 자신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았던 민중들의 손에 의해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종말의 심판대를 마주하고 있다. 지하 벙커의 차가운 바닥에 웅크려 숨어있는 늙고 병든 성직자들과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매단 겁쟁이 혁명수비대 장군들은 지상에서 지진처럼 울려 퍼지는 군중들의 분노한 함성과 자신들을 향해 좁혀오는 혁명의 총성에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려있다. 워싱턴의 펜타곤 지휘부와 텔아비브의 지하 전쟁 설계자들은 지상군 보병을 단 한 명도 이란의 모래밭에 상륙시키지 않고도 적의 척추를 산산조각내고 뇌수를 마비시키는 21세기 하이브리드 전쟁의 가장 완벽하고 잔혹한 표본을 완성해냈다. 절대적인 첨단 군사력으로 외부의 단단한 껍데기를 철저하게 파괴하여 거대한 권력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고 내부에 억눌린 민중의 분노가 부패한 독재 체제를 스스로 찢어발기게 만드는 이 치명적이고도 정교한 전략은 중동의 낡은 권력 지도를 피와 불꽃으로 영원히 다시 그리고 있다.